민주당도 경선이 지금 한창 진행이 네. 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좀 조용해요. 민주당 경선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조용하고. 조용한 게 승자가 되는 거죠. 예, 예. 저는 서방파와 양은이파가 싸우고 있는데 언론에 안 나오는 애들이 이기는 거다. 매일같이 서방파 애들이 무슨 구속 사고 치고 어디에서 누구 죽였다 어디에서 찔렀다 이다 아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 나오면 양은이파가 이기는 거고 저는 조용한 애들이 승자다. 지금 컨벤션 효과 그런 건 없다. 지금 사실은 민주당의 공약들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건 간표 요인이거든요. 예, 예. 호황되고 좋게 말해 파퓰리즘이고 앞뒤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전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의 선거운동은 윤석열이 하고 있다. 대대적으로 잘하고 있고 치어리더식으로 아주 훌륭하게 해내고 있어서 네. 지금 이와 같은 격차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반복된다라면 더 의미 있게 벌어지지 않겠나 하는 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강인석 기자가 뭐 대충 수치를 좀 얘기해주기도 했지만 90%에 육박하고 있는 수치인데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연 저는 그러면 지금 이재명이 김동연이나 김경수에 비해서 어떤 도덕적으로 그러고 내지는 정치적 우위에 있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90%에 육박하는 지역에 따라서는 90%를 상회하는 지지율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의 어떤 퇴락된 모습, 이재명 사당화되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김동연 지사도 사실 뭐 토론을 보니까 그렇게 뭐 서로 굉장히 존중하는 모습. 네. 네. 토론회가 사실 상당히 치열해하는데.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갔죠. 좀 축제 분위기에 더 가까웠다 이런 평도 있고. 아, 네. 네. 어떻게 보면 사실 김경수, 김동연 두 후보의 발언들 중에서 저는 이제 직접 보진 못했으니까 보도되어진 의미 있는 말은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예. 사실 언론사 기사들 이렇게 쭉 머릿면은 제가 다 보는 편인데 예. 김경수, 김동연 두 분의 발언 중에서 언론에 보도된 말이 있었나? 뭐 그런 정도로 뭐 예. 이게 아까 전에 뭐 컨벤션 효과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또 너무 흥행이 안 되면은 전혀 그 어떤 경선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가는 것도 본선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친윤 측이 뭐 축구로 비유하자면 네. 자기 편 골대로 다 지금 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공 잡을 기회도 없죠. 뭐 국민의힘이 공 잡고서 국민의힘 골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자기들은 공 잡을 기회도 주지 않으니까. 뭐 공 점유율은 한 90대 10인데 스코어는 반대로 계속 국민의힘이 이제 골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네. 예.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돼요.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사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경제 정책 이런 거를 좀 얘기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원래 어떤 트레이드 마크였던 기본소득 같은 거는 네. 또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제가요. 뭐 이런 참여연대도 있었고 항상 뭐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항상 설득 대상 중에 하나를 이제 시민단체로 설정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재밌었던 게 뭐냐면 네. 중앙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나온 건데 네.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 그래가지고 이게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 이게 이재명 캠프에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적어둔 캐치프레이즈라고 합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웃겼어요 개인적으로. 음. 좀 그래 니들이 그렇지 하는 이런 생각. 제가 조금은 뭐 이렇게 회계 전문가이고 세법 전문가이니까 이 말은 이렇게 고쳐야죠. 세금으로 집값 못 잡는다라고 해야죠. 세금으로 집값 못 잡는다라고 해야지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 저는 무슨 생각해 보냐면 얘네들 이재명의 특성으로 미루어 보건데 안 잡는다라고 한 말은 언제든지 그걸로 잡겠다라는 거 못 잡는다라는 인식이 있어야지. 사실 여러분 집값 세금으로 못 잡아요. 야 김경률 네가 그걸 뭐로 확신하는데 아니 문재인 정부가 이건 실증을 해줬잖아요. 세금으로 집값 못 잡는다. 이거는 많은 이제 이론적으로도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금원처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참여연대 회의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아니 집값 잡겠다고 하는데 세금으로 되냐 안 되는 거다. 그러면서도
바득바득 이제 양다리 걸치신 분들이 청와대 가서 뭐 어쩌고 협력하고 부동산 정책 만들고 했는데 보여줬잖아요. 세금으로 집값 못 잡는 거. 그만처럼 일단은 민주당 안 되면 세금으로 집값 못 잡는다라는 그런 주입식으로라도 좀 깨우쳐라.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에게 안 잡는다라는 건 언제든지 세금 수단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라는 공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공약이 어떻게 보면 전 웃긴 게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 세법,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 시책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세금으로 집값 못 잡는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라면 내지는 선액컨대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수단을 원천봉쇄하겠다라는 치열한 자기 반성이 있다라면 그때의 악법들을 다 철회해야죠. 지금 문재인 때의 부동산 악법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미 다 되고 있는데 네.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 뭔 소리 하자는 거예요 이거. 장난하자는 거고 저는 일관되게 여기에서도 앞으로 도래할 예. 명나라 시대에 도래할 반지성주의의 흔적을 본다.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 중에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계 조작. 예, 문재인 정부. 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뭐 감사원의 발표였죠. 그렇죠. 김수현, 김상조, 장하성 역대 이제 좀 부끄럽지만 이제 참여연대 출신 인사분들의 그런 이제 정책실장들의 개입들이 있었다.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도 딱 그거예요. 전 반지성주의. 이분들이 논리적 사고로 입각해서 사고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요? 당의 이데올로기, 당의 지향 아닌 지향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선 어떤 거짓말, 어떤 조작도 서슴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성들을 봤습니다. 네. 지금 또 그 정치권에서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 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이재명 대표는 주 4일제로 가겠다. 근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4.5일제로 좀 따라 붙는 느낌도 있습니다. 본말이 전도된 듯한 느낌? 그러니까 주 36시간, 뭐 주 4.5시간 이런 것들이 논의되기 위해선 다른 배경들, 다른 더 근본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것만 이렇게 던져놓고서는 어떤 논의가 가능할 건지 그러니까 주 4일이다, 주 4.5일이다 그 공약을 위한 선결 조건들은 이야기하지 않은 채 무엇을 위한 주 4일 근무인지 주 4.5일인지 과연 주 4일 근무하겠다라고 하면 대기업 노동자분들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좋아할까요? 내가 아는 한은 주 4일 근무하면 둘 다 싫어해요. 예. 네. 아니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수당 문제도 있을 거고. 그렇죠. 여러분 대기업에선요 야근 못해서 티격태격 싸우고 하는 게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된 일이에요. 이건 거짓말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생산직분들 야근하기 위해서 연장근로 하기 위해서 예를 쓰시잖아요. 예. 좀 현실 좀 알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오늘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오늘 이재명 후보가 또 상법 개정안 재추진하겠다. 네.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 이 얘기를 또 하셨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이 부분은 제 변명도 삼아서 개헌 논의를 싫어하고 개헌 논의를 반대했던 이유가 딱 지금의 이유예요. 뭐냐면 여러분 2주 전 3주 전 기억해 보십시오. 개헌 없으면 이 세상이 안 돌아갈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거든요. 네. 제가 뭐 제 친정을 좀 비난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 때 개헌 TF가 있었고 그때 쭉 논의들이 뭐였었냐면 개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뭐 86세대 나오고 뭐 60하고 70하고 나오고 뭔가 거창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시청자분들한테 2주 전의 개헌 논의와 지금의 개헌 논의의 온도 차이를 실감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개헌 논의 한 글자라도 두 글자가 지금 나오는 기사 있습니까? 들어갔네요. 개헌이다 상법이다 웃기다. 이거 지금 다 뭐냐면 본인들의 하루 뜨내기 장사를 원해서 네. 우리 그런 말들 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야 터미널 옆에 식당 가는 거 아니다. 예. 뜨내기 장사하는 데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아니, 저는 헌법 개헌론이다 상법론이다 이게 다 지금 뜨내기 장사들 한번 이렇게 슬쩍 던져보고 장사될 것 같으면 얘기하고 전 이재명의 상법론이 전혀 이거 진정성 없다. 이재명의 개헌론이 진정성 없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헌론이 할 때부터 전 이게 과연 얼마나 되는지 보자. 얼마나 진정성 있게 가는지 보자. 여러분 개헌론이 하는 사람들 뭐 원로인사들 모이면 그래요. 개헌론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을 것처럼 뭐 진지 빨면서 얘기하는데 그분들 지금 개헌론이 쑥 들어갔잖아요. 네. 한번 그분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 항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재명의 상법론이 이재명의 헌법론이 전혀 진정성 없다. 한번 누구 하나 지나가는 손님 이렇게 홀겨보려는 그런 손짓이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그 대통령실 이전도 상당히 지금
좀 뭐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세종으로 예. 옮기겠다. 근데 그랬더라고요. 당장은 어려우니까 용산에 있다가 예. 가겠다. 뭐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로 다시 복귀하겠다 이런 예. 얘기도 하는데 회 기사님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사실 굉장히 좀 빠르게 예. 이걸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안 들어갔죠 청와대에. 예, 그랬죠. 이것도 보면은 저는 웃겼던 게 청와대 이전을 먼저 얘기했던 사람들은 민주당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도 예.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었고 공약으로 나왔었고. 광화문으로 옮기겠다. 예. 저도 어떻게 보면 뭐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 인사였고 시민단체에 소속됐었고 네. 청와대 이전 논의도 아주 활발하게 접했던 사람이고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얘기해요. 야, 지금 청와대는 구조가 어찌어찌 되어져 있고 광화문으로 옮겨야만이 수평적인 논의가 가능하고 그걸 아주 뭐 풍수 이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들릴 만큼 설명을 하거든요. 그랬던 분들이 그와 같은 공약을 윤석열이 시행하니까 또 이제는 청와대로 가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하튼 이것조차도 좀 국민의 편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언젠가는 조금은. 국민들의 관심이 국민들의 생존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이 두 정치 세력에 의존해서는 논의의 진전이 있을 수가 없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우리의 정치의 미래를 우리 삶의 미래를 국민의 미래를 맡기고서는 논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대통령실을 이전해야 된다라면 국민들이 한번 논의해보자. 국민의 시각에서 논의해보자. 뭐 그런 말씀을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전 이재명의 발언들, 홍준표의 발언들 별로 귀담아 듣고 싶지 않다. 이분들은 진정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참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이 대선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데 뭐 대선이 다가왔다 이렇게 좀 실감 난다라고도 했지만 국민들은 막상 체감하고 있을까? 예, 자기들끼리 예. 떠들고 그- 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들 두려워하면서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다들 뭐냐면 이재명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야 다음 5년은 어떤 시대가 열릴까 기대감이 아니라 야 이재명은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아니 저는 물론 그런 의견에 동의해요. 뭐냐면 다른 한편에서는 윤석열의 계엄의 순간을 다시 봐야 되느냐. 전 그 두려움, 그 공포 실제로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작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5년이어야 될 순간들이 윤석열의 계엄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의 공포 정치를 피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바라봐야 되는 이런 절박함, 이런 어떤 두려움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되는지 조금 많이 안타깝습니다.